자, 오늘로 지방선거 50일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당에게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치르는 선거라는 게 정가의 속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후반대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인데,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반대로 이 대통령을 내세우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지요. 사진 대통령과 찍은 거 걸지 마라 이랬습니다. 당과 청와대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죠. 하정우 수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도 대통령과 당의 기류가 많이 다릅니다. 정청래 대표가 많이 이상합니다. 민주진영 유력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가 이 아침에 연결돼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변호사님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하정우 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 대통령은 하 수석에게 직접 작업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은 바로 그 다음 날 영입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근원적으로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요. 네. 계속해서 부산 북갑에 출마할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당에서요. 예. 근데 이게 참 무책임한 것이 예. 전재수 전 장관이 예. 지금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것을 뭐 이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면은, 네. 그리고 부산에서 유일한 지역구인데 네. 거기에 아무런 그 지금 후진이 양성이 안 돼 있다? 예. 전혀 그 책임 방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랑스럽게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예. 이게 그 험지일수록 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험지일수록 평소에 인물을 육성을 해놔야 그렇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쓸 수가 있는데, 이 뭐 험지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버려두고 있다가 선거판이 열렸다고 해서 급하게 뭐 자출을 하려고 하니 키워진 사람이 없고, 네. 그러니 뭐 그냥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연고 있는 사람 없냐? 부산에 여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을 예. 해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하정수석을 띄워주는 거다. 네. 오히려 띄워주는 거고 이미 연락이 다 끝났을 것이고, 예. 하정수석이 부산에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화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출마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쪽 평론계에서도 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의외로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저 국민의힘 당권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부산 북갑에 한동훈을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선되는 것보다는 네. 한동훈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예. 강력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보니까. 예. 근데 이거를 동조해가지고 민주진영에서도 대통령 다 그냥 띄워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랬다가 하정수석 출마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정치쇼 한 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왜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의종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정우 수석을 영입하지 못하면은 결국 최종에 나올 민주당 후보가 하정우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상 뭐 낙선운동 비슷하게 되는 건데요. 예.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많지는 않지만,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민주당 최인호 의원 같은 분들, 뭐 그런 분들 지역구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안이 없다라는 게 맞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네. 뭐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네. 부산 지역에 왜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도 본인 스스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은 또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저 하정수석 때문에 신선된 이 수석실을 하정수석을 버리게 하고 예. 당이 차출한다는 것, 그래놓고 그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청와대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수석실을 만들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네.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핵심 사람을 빼오면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 AI가 또 국가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하정우 수석을 그렇게 빼가면은 그래서 국회의원 n분의 1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과연 그 AI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대통령 뜻을 뒷받침하는 건지 싶어요. 예, 참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진 쓰지 말라.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네. 이런 일로 또 한번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는 네. 사진 쓰지 말라라고 당에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황당한 것은 일단 네. 뭐 일부 지역에 예. 대통령과의 과거 동영상을 요즘 영상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의도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잘못 왜곡하는 사례가 있다. 이걸 청와대에서 지적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지적을 어떻게 전체 사진을 전부 다 쓰지 말라로 왜곡을 하냐는 거죠. 이게 무슨 실수인 것처럼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이렇게 잘못 왜곡해서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한 건지 예. 아니면 청와대는 그런 왜곡을 한 적이 없는데 당에서 왜곡을 하거나 잘못 알아들은 건지 이거를 감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지시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당내 감찰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당내에서 누가 이걸 메시지를 받았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황당하게 우리 일반인들 상식에 이거 과거 사진 쓰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하는데 좀 주의를 주십시오라는 말이 후보자들 전체에 이재명 사진 쓰지 마.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고요. 네네네. 이게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바꾼 것이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인지를 누군가가 이제 그 통로를 밝혀야 되는데 네네. 당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대통령이 저렇게 청와대 감찰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당 대표는 또 그에 발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줘야죠.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만 봐도 저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개파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듯이 보이니까 당내 기강을 당대표가 잡아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에도 대통령과의 그 견해차, 그 전준철 그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사과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또 사과했어요. 정 대표는 왜 이렇게 거듭 대통령에게 사과할까요? 사과할 일을 안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8월 전당대회를 놓지 않고는 뭐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여당 대표는 사실 언론에 노출이 거의 잘 안 되고 정권 초에는 네. 소위 말하는 관리형 인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뉴스를 선점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화제가 되는. 근데 그건 결국엔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니까.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해서 그것이 곧 총선에서의 공천권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그 공천권이 결국 다음 대선을 자기 사람들로 치르게 할 수 있는 포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더 나아가서 친문 진영의 부활을 이 정청래 대표가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친문 진영에 대한 어떤 철학적 동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 본인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아닌 네. 대체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모아져 있는 세력은 뭐 옛날 세력이라 하더라도 친문 세력밖에 없다. 네.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해석이 안 돼요. 네. 예, 아니면 몹시 무능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역사를 봤을 때에는 이 일이 반복될 것이고 네. 총선에 저는 이걸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진짜 승리를 위해서 고심하는 태도가 나오겠느냐. 네. 그런 저는 상당 걱정이 되고 항상 이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네.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개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당되기도 하고 또 뭐 합당되기도 하고 당명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결국 그거는 진짜 어떤 뭐 철학이 달라서 뭐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서 그게 아니고 결국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합집산을 했던 역사인데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때 네. 정말 그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퇴임을 하고 정말 성과도 많이 가져가려면은 여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밥그릇 싸움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역사를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님이 뭐 바뀌라고 좀 참 소원을 하지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덕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데 그 덕을 정청래 대표가 혼자서 입는다면은, 그래서 예. 지방선거 승리의 공이 나에게 있다 이러면서 8월 전당대회 때 광을 팔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천도 원활하게 다 했고 그 결과에 이렇게 압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게 또 뭐 공이 전혀 없다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워낙 강력한 리더십과 이제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랑이든 뭐든 존재감을 일부러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당이 대통령의 모든 뒷받침을 하는 심부름꾼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아주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게 진짜 빛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준다고요. 그렇게 해도. 예.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앞서가려고 그러고 화제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오히려 더 이제 돋보이는 게 아니라 악명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좀 먼 호흡, 긴 호흡으로 좀 다가갔으면 어떨까. 너무 조급해 보입니다. 좀 네. 그래서. 연임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도 여러 가지로 참 미덥지 못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